안녕하세요. 문성호 멘토 박병철입니다. 아, 이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안녕하세요. 제어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방금 저희가 또 촬영을 했었는데 일자리 총정리를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자리 살짝 옮겼습니다. 그늘. 예, 아,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내리쬐기 때문에 아까 저기서 이제 지금 졸도할 뻔했어요. 졸도. 어쨌든 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이제 월 중순마다 찍고 있는 넘버 3입니다. 네. 생각보다 저희 그 조회수 챙겨주는 효자 그 재생 목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자 컨텐츠. 네. 그렇죠. 네. 좋네요.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넘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임대 넘버를 저희가 며칠 전에 했을 때는 네네. 지금 한 650선이었고요. 650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 네. 매매할 때는 지금 한 3,100, 한 6, 70 정도 이제 오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아무래도 시세가 저는 차가 좀 안 나오니까 네네.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차 신차 나오는 게 신차가 안 나오는 게 그 수요가 전부 다 중고차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번호판이 네.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고 좀 동결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네. 컨텐츠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3개월째 동결을 지금 보고 있네요. 맞아요. 진짜 네. 이거는 계속 지금 그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시세가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네. 변화점은 아직은 없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렇죠. 게 맞을 거고 네. 혹시나 뭐 넘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아예 넘버를 이제 구매를 하겠다라는 연락이 간혹 좀 많이 와요. 요즘에 이제 임대가 조금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임대해서 지입료를 내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아껴갖고 구매를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실질적으로 진짜 그 1주 전에 이제 네. 그 개별 번호판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쿨거래식으로 이루어졌어요. 한 번에 그냥 빡, 사겠다. 빡, 빡. 네. 전화 오자마자 개별 번호판 얼마입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그거 알아봐 드리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드리니까 사겠다. 그래서 뭐 계좌번호 계약금 알려달라. 그래갖고 바로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 넘버를 산다는 거 자체가 뭐 네. 고정적으로 지입료 갖다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소모성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아예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정기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넘버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세라는 게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보면 또 영원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죠. 당연히 한 뭐 600선 이상으로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이제 소식으로 넘어가서 요즘에 핫한 소식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고 내용이 조금 많아요. 지난번 저번 달 영상보다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거를 영상을 틀어두시고 진짜 월마다 전해지는 소식이나 이런 것들 듣기에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명히 이제 본인들이 쓸만한 이야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저희가 소식을 쫙 추려보고 거기에서 좀 약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 10가지 이내로 좀 골라보고 있는데 네. 이번 달은 진짜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골라내기가 살짝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못생긴 얼굴 보지 마시고 그 내용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다음해, 그러니까 내년 네.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이 절반으로 감소됩니다. 에 관련된 소식이에요. 지금 5톤 이상의 LPG 차량이 나오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네. 소형인데 1톤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네. 저희가 바로 저번 달에 의정부 쪽에서 LPG 관련된 이제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얼마 안 남았다 서둘러라 라고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다섯 번째는 의정부시에서 LPG 1톤 화물차를 사면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보조금 절반으로 깎아내린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뭐 어떻게 됐다라기보다는 지원 금액이 1,000억 원에서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1,000억 원에서 300억으로 70%가 감소가 됐고 왜 이렇게 줄었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네. 지원 대수도 25,000대에서 15,000대로 40%가 감축을 했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수치가 그냥 나가 떨어진 건데 이게 19년도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가속화된 이유가 제 생각엔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러니까 LPG보다는 전기차를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기보다는 솔직히 차주분들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정부에서 있겠지만 선호하죠. 정부에서 선호하고 네. 기업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왜 영상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저희 화물차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보조금이라는 게 이렇게 변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맞아요. 예, 갑자기 없어지거나 네. 감축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항상 어느 정도로 생각하셔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약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이래서 LPG 차량을 뭐 대량으로 뽑아야 되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만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LPG를 대량으로 뽑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죠. 오. 업체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근데 이 바로 다음 소식이 네. 거기에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네. 대한민국의 흐름이 보통 중소기업의 흐름이 대기업에서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발맞춰서 진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필요하게끔 뭐 어떤 거를 제작을 하고 또 주문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두 번째 소식이 국내 대기업 공장에서 디젤 화물차가 사라진답니다. LPG랑은 다른 얘기인데 뭐 다른 얘기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 업계 자체가 네. ESG 아세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어쨌든 이 경영을 지금 현재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친환경 차량이 뭐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SK하이닉스 첫 번째.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여 대 중에 40대를 차지하는 1톤, 그러니까 이 공장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네. 이 차량들을 5년 이내에 모두 다 전기차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효과가 나왔던 게 이전에 네. 1톤 전기차로 교체를 했을 때의 효과가 연간 400톤 가량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나왔다고 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커요. 여기는 이제 5곳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차량 네. 3,700여 대에서 80%가 지금 현재 디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차들을 죄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공장 내부에서 이제 도는 거면은 네네. 그 내부에서 언제든지 충전이 가능하니까 네.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출입까지 하는 차량까지 전부 다 전기로 바꾸는 거는 약간 무리한 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삼성전자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삼성전자 좋아합니다. 제 삼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님이시죠 이제? 예. 이 네. 대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또 발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제 이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회사가 돈을 쓰면 되니까인데, 그렇죠. 지입 차주일 경우가 약간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차량이라는 돈을 한 번 더 지불을 해야 되거나 그 중간에 맞춰가는 단계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원래 번호판도 참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건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하고 네. 세 번째는 대전 지역 화물차 밤샘 주차 허용 가능 지역 확대 예정임. 그건 이전에 이제 그 9일날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네. 화물차가 이제 밤샘 주차라거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 뭐 당연히 이제 도로상에도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뭐 이제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고 휴게소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노예 주차장, 부설 주차장, 공지 등 원래 세 곳이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허용 시간대도 좀 늘리고, 그러니까 시간당 1000대 이하가 달리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없는 지역들 국소규모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주차를 시키게끔, 그렇다고 왕복 2차로는 안 되고 4차로 정도 되는 곳들은 주차 가능하게끔 바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3곳 정도였는데 이제 앞으로 한 6곳 정도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이게 이번 달에 가장 큰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번째, 네. 현대글로비스 물류 협력사와 협력 화물차 기사에게 통 큰 지원을 나선다. 장난이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네. 물론 이 내용이 어디까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앞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이 현대글로비스에 약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약 700여 군데가 된대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물류 협력사를 대상으로 2조 원의 규모의 거래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다. 가 첫 번째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태까지는 현금으로 지급 안 했던 뜻인가요? 예? 그러게 뭐 카드 할부로는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미리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선지원. 선지원이고, 설과 추석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들이 굉장히 또 많은 금액들이 또 지출이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당초 지급일, 그러니까 뭐 명절 끝나고 보통 받았더라면 이제는 명절 이전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적으로 보면 한 1,2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진짜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게 네. 특히 이거는 코를 뛰시는 분들이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그렇죠. 계속 나왔었고. 지연되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는데 다다음 달에 받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요즘에는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앞서 하게 되면 현대글로비 측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00억 원의 물류 나눔 펀드라는 걸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산업재해 예방과 코로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등의 이유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기사분들 있잖아요. 네. 그 기사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한다. 이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네. 지입 차주인지 네. 아니면 기사분들인지는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물류 협력사의 사업 확장, 그리고 신사업 투자를 지원한 200억 원의 규모의 네. 상생 동행 펀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차주분들한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라냐면 협력 화물 기사들, 그러니까는 이 협력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화물 차주분들 있잖아요. 네. 차량 구매하는 데 있어서 네. 대출의 이자를 네.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누가요? 여기에서요. 펀드에서? 예. 그 펀드는 누가 만드는 거죠? 현대에서요. 현대에서? 예. 그러면 현대차만 적용이 되겠네요. 날카로운데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커머셜에서 받아야 되고. 그렇죠. 현대커머셜을 받고 현대차를 타고 현대에서 일을 하고. 그런 조건이 나도 좋다. 조건이 나는 그래도 좋다고 봐.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 맞아요. 네, 어떠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뭐라고 할까요? 혜택이라는 거를 맞아요. 누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 또. 사실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맨 처음 시작해줘야 네. 그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이제 그 조그마한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이 분들까지 전부 다 혜택이 언젠간 올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그 주 5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든 주 5일이 됐고 지금 또 주 4일 얘기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렇죠. 저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일을 안 하는 시대가 오겠어. 그럼 좋은데. 점점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관련된 소식은 이렇게 네. 좀 한 3가지 정도 그리고 좀 많았었고, 네. 그 다음 소식은 매 저희가 달마다 하고 있는 유가 얘기입니다. 유가 또 바뀌었나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유가 보조금이 올랐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유가가 올랐다? 그냥 유가가 올랐다고요. 기름값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지금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는 전달 정도보다 네. 좀 달러 기준으로 보면 1.16달러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0원 가까이죠. 배럴당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배럴당 그만큼 올렸으면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뭐 작은 수치는 아니고 이게 또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화물차주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딱 이맘때보다 유류로 쓰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더 늘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진짜 네네. 많이 올랐어요. 네. 계속 올라가는 기름값 속에서 뭐 운임료나 이런 것들은 계속 동결을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앞으로 구체적인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러시아랑 미국이랑 다시 한번 유가 전쟁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까지 건드리는 건가요? 뭐 그 나라에서 저희 유튜브를 볼까요? 6번째 소식은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장다리 공영 노상주차장 그리고 메탄 4지구 노상주차장에 가로등형,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마 그림 나오겠지만 거기 옆에다가 대고 바로 그냥 충전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막 1톤 화물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앞으로 나올 이 전기차들을 내가 운행을 하고 있다 할 예정이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앞에 주차를 해놓을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거기 옆에 보니 주차 그 선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서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9월 초부터 이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은 가로등이 켜지면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서 이제. 글쎄요, 사용은 안 해봤으니까 오케이. 앞으로 뭐 나오게 되면은 직접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금액이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수원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이랑 합쳐서 보면은
LPG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전기차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경주시 천북 화물 공영 주차장이 이제 무료로 개방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경주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 화물 노선 뜨시는 분들 중에 네. 경상에서 수도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들리시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어딘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 이쪽이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이용 요금 자체가 1일 5,000원 그리고 월 전기권 5만 원, 뭐 연전기권 50만 원을 받아왔었지만 앞으로는 무료. 뭐 거의 그 요금도 많이 비싸게 받지는 않았었네요. 네. 네. 아 비싸게 받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고 만약에 차고지 등록을 위해서 여기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월 만 원 그리고 연 전기권 10만 원 정도의 등록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용 비용이 아니라 등록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물차의 차고지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돌아다니신다라고 하시면 그쪽을 좀 지나가신다라고 하면 좀 참고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그다음 또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적재불량 화물차 적발 건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전년 대비해서 87.7%가 적재불량이 걸렸어요. 이건 좀 심각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가 오른 건데 네. 짐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차주분들이 꼼꼼하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뉴스들을 쭉 모집을 쭉 다 이제 정리를 할 때 항상 보는 게 사고 관련된 게 아무래도 많아요. 근데 그렇죠. 저저번 달 대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페이지 이상 되도록 물론 중첩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양이 굉장해요. 그래서 적재불량에서 보통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왜 제주에서 일어났었던 거는 아직 정확한 뭐 또 원인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또 적재불량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정비 불량 건수 같은 경우에도 2,8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60%. 그러니까 2.6배죠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정비 불량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제 후부 안전판 훼손 그리고 등화 장치 네. 그리고 타이어 불량 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이 나쁘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타이어 자체를 자리 위치 변경하면서 또 쓰시고 그렇게 하다가 거의 다시 다 쓰실 쯤에 바꾸시게 되잖아요. 그런 건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등화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큰 차량 승용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또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신고가 굉장히 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게 올라간 게 승용차에서 블랙박스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신고 건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마 화물차에도 이것들이 좀 많이 적발됐다고 표현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냐면 강원 경찰청이에요. 강원도만 봤을 때 이 정도야. 근데 화물차 없는 편인데 그렇죠. 없는 편인데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영상을 보시는 차주분들은 막상 또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날씨도 덥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쵸. 얼마 안 가는 거리고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결박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 10번째가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좀 볼 건데 9번째는 차주 몰래 차량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물류회사 대표가 배임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판결이 나왔어요. 배임죄가 뭔지 아세요? 횡령 배임할 때 배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 재산이나 이런 걸로 이득을 취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배임죄에 들어가게 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지입차 그러니까는 저희 이 트럭은 아니었고 버스였어요. 전세버스나 이런 것들. 버스도 알게 모르게 지입이 활성화가 원래 버스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뭐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뭐 예전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게 대법원 판단이 나와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1차에서는 그러니까 이 물류회사 대표가 한 1억 800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버스를 담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대 안 돼. 몇 대 안 되는데 그거 갖다가 담보대출 받은 거야. 분명히 돈을 어디서 까먹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1심에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 그리고 관리할 의무가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징역 4개월을 선고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2심에서 소유권은 원래 지입회사에 있는 게 맞지 않냐? 그래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물 출자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현물 출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대법원에서는 야 이거는 1심 얘기가 맞으니 2심을 다시 진행해라고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해당 뭐 차주분들 굉장히 속이 썩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2심 그거. 2심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차주분들에게는 눈에 안 띄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방법원 거기 강원도인가요 거기도? 아니요. 강원도는 아니죠. 어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목숨은 소중하기 때문에. 진짜 현물 출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그 판결을 진행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이 될 정도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차주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재산이 많이 모여 있지 않는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가족 그리고 트럭 아니 버스 이게 자기 전 재산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거 다 담보대출 받아버렸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될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아마 이거는 다음 달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었다. 이게 지금 경북 지역에서 일어났었어요. 핫한 내용 중에 하나죠. 네. 네. 안전운임제가 일몰제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일몰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해 떨어지고 나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몰제? 일몰. 그러니까 일몰제가 뭐냐면 개그 칠 때 아닌가요? 네, 갑자기 화날 뻔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 네. 해가 지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법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적용이 원래 지금까지 시험 적용 단계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끝이더라고. 폐지야. 안전운임제 자체가. 그러니까 지난해 폐지라고요? 네 1월에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현재 그 수출입 컨테이너 저희가 넘버 3에서 또 많이 다뤘었죠. 네. 그리고 시멘트 부분들로 적용이 됐었죠. 그리고 3년을 일몰제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폐지라고요? 예. 야. 폐지. 그래서 2022년 말로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파업이 좀 많이 일어났었는데 할만한데. 제도 시행 2년 차인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 경남 본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제도 시행 2년 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 그리고 과적 그리고 과속 감속 등 안전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약간 좀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것 자체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어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은 사실 조금 있어요. 폐지한 네. 이유에 대해서라도 좀 알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는 네. 애초에 그냥 시범 적용이야 시범. 그러니까 시범 적용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고 아니 이름 자체가 바뀔지 아니면 뭐 법의 형태 자체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단시켰는데 이거 언제 또 부활할지는 바로 부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것보다 뭔가 획기적인 법안이 나와갖고 이제 운임료를 네. 지금 물가에 비해 갖고 굉장히 좀 저렴한 운임료를 줄 수밖에 없는. 야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하다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1, 2년 뒤쯤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경남 본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 부분 말고도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그리고 명의 신탁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입제죠. 위스탁 계약 맺고 이제 뭐 화물 운송 업무를 또 계약 맺고 하는 것들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화물 노동자 지입료 부담, 생계 곤란 그리고 뭐 불법 번호판 양산 그리고 운송 자본의 갑질 정당화 그리고 물류 비용 상승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모두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아주 이거는 저는 괜찮은 정확한데요 생각보다? 네 정확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모이고 지금 시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언젠가 작용을 할 텐데 지금 당장으로 조금 암울한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이제 경남 쪽에 그 경남 본부. 네. 거기서는 지금 굉장히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경남 쪽에서 했으면 이제 의견 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율을 통해 갖고 좀 더
차주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왜냐하면은 물류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체가 그래요. 그럼요. 예, 산업 구조상 가장 첫 번째 1차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물론 이에 잇따른 희생이라는 게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차주분들이 일을 못하고 이렇게 뭐 파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해당 뭐 그렇게 반기지 않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지 않은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나머지 차주분들도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적절하게 또 이런 부분들을 들으신 다음에 판단하시고 도움을 주시면 화물 시장 자체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조금 더 괜찮아질. 받고 가다 보면 언젠간 네. 좋은 날이 오겠죠. 좋습니다. 네. 어제는 이번 달 넘버 3 이 정도 했고요. 뭐 내용이 좀 길었는데 좀 다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알찬 내용들이었어요. 다음 달에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힘드네요. 어쨌든 뭐 저희 또 궁금하시거나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줘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뭐 블로그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젤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